나는 계시 속에서 한국의 여러 명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레이엄 올리버 버넷은 최근 예언계에 떠오르는 인물로 예언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30대 중반의 영국인인 그는 최근 미국 지도자를 포함한 여러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해내며 화제가 되었고, 그의 예언은 하나같이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 속에서 자라며 종종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생생한 비전들을 보았다고 하며, 이러한 경험은 그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다져주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예언은 고작 16살이던 시절 지역 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언들이 하나둘 실현되자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려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레이엄은 세계 여러 나라의 큰 변동과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을 예언하며 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미국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조지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결과를 정확히 예언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를 두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이 신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밝혔습니다. 최근 그레이엄이 화제가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예언이 더 이상 서구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특히 한국에 관한 예언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즉 을사년에 일어날 한국의 미래에 대해 그가 예언을 남겼다는 소식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민들을 통해 조금씩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관한 예언을 전하며 이것이 그에게도 큰 의미를 지닌 계시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곧 큰 전환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마치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듯 한국의 도심 속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들어 환호하는 모습과 이내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기도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끌어 나갈 변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이는 2025년의 사건 이후 인류 전체의 의식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레이엄이 이 예언을 하기 전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한반도 지도와 함께 강한 빛이 비추며 이곳의 선택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음성이 들렸다. 이 계시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을사년에 한국은 단순한 국가의 틀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특히 서울의 한강가에 서 있는 거대한 기념비와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하며 그곳이 변화의 중심지임을 암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속에서 한국은 하나의 등대와 같았습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유일한 빛, 그 빛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예언하며 한국이 지닌 영적 의미를 암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계시가 미래를 예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예언에서 그는 한국의 청년들이 전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갈 주체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그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자와도 같은 존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레이엄 올리버 버넷이 말한 2025년 을사년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그의 예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일 뿐일까? 아니면 희망의 빛을 품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레이엄의 예언을 통해 다가올 한국의 미래와 그 의미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예언. 나는 이런 계시를 들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두 개의 힘이 서로 견제하며 공존해 왔지만 내게 계시된 바에 따르면 이 균형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방식으로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두 힘은 결국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레이엄 올리버 버넷은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전하며 마치 당시의 장면을 다시 보고 있는 듯 진지하고 감동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묘사한 계시 속 장면은 신비로움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보았습니다. 이 파도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평행을 이루기도 하며 공존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오더니 두 파도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빛은 모든 것을 삼킬 듯 강렬했으며 이후에는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레이엄은 이 계시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가 단순히 내부적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변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람들은 한국을 바라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에서 말하는 두 개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통해 이 예언의 의미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힘은 남과 북을 암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현재 남북한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의 예언이 이 분단의 해소와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이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이루는 것을 뜻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두 개의 힘은 경제적, 문화적 혹은 사회적 갈등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두 개의 당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공존해 온 모습이 이 계시 속 파도로 비유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또한 이 계시가 단순히 한국 내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다른 국가들이 그 빛을 따라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닌 전 세계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한편으로는 희망을,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힘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는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 국민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파도 뒤에 찾아오는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레이엄의 첫 번째 예언은 한국과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중대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2025년은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 장을 어떻게 열어갈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첫 번째 예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저 신비로운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 예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두 번째 예언. 나는 또 다른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번 계시는 2025년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 속에서 등장할 여러 인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영웅처럼 빛나며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계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레이엄 올리버 버넷은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는 이번 계시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게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계시는 하나의 장면이나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연속적인 사건들로 이어진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인물들은 모두 다른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인물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들일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 있지만 아직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깨닫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레이엄은 특히 계시 속에서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그 장면의 신비로움과 장엄함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한 거대한 전쟁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의지와 신념의 충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인물들이 빛을 발하며 등장했는데 그들의 주변은 마치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하나로 모여 거대한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언에서 말하는 인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레이엄은 이들이 특정 국가나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존재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사명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들이 반드시 권력자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이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도구들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될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레이엄은 이를 세계적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감하고 참여해야 하는 문제를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2025년은 인류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사건이 한국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예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인물들은 한국 내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혹은 사회적 영역에서 등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주역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들은 단순히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엄의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는 이 인물들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사명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등장은 하느님의 뜻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환기시켰습니다. 결국 그레이엄의 두 번째 예언은 여러 인물의 등장을 넘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이 인물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다가올 변화와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 각자가 가진 가능성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예언. 2025년은 인류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계시를 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강타해 공룡이 멸종했던 시점이나 빙하기가 찾아와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라졌던 때처럼 2025년에는 모든 것이 뒤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레이엄 올리버 버넷은 2025년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는 그 전환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느낌은 이전의 어떤 계시보다도 강렬하고 확실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시계의 초침이 멈추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초침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간 자체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느낌이었죠. 그는 이 전환점을 묘사하며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2025년은 단순히 한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자 오래된 질서의 끝을 알리는 상징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환점이 종종 파멸이나 큰 희생을 동반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희망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이 계시를 통해 느꼈던 장면들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점차 밝아지는 모습을 보았고 그 빛이 전 세계를 휩싸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의식, 영혼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레이엄은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주는 계시는 종종 퍼즐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든 이들은 각자 고유한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 이야기를 특정 신앙에 국한하기보다는
인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한 신앙이 아닌 삶의 변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강렬한 메시지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의 첫 번째 예언은 두 개의 힘이 하나로 합쳐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그려냈습니다. 서로 견제하며 공존했던 두 힘이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가 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던 한반도의 운명을 넘어 인류 전체가 맞이할 변화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창세기 한 장 3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언제나 빛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그런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등장할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인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레이엄은 그들을 역사를 바꿀 영웅들로 묘사하며 이들의 등장이 인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2025년 인류의 큰 전환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운석이 공룡을 멸종시켰던 순간이나 빙하기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2025년은 모든 것이 뒤바뀌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파괴가 아닌 희망의 전환점이며 인류가 새로운 차원의 성장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처럼 이 전환점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레이엄의 예언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예언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두 힘이 하나로 합쳐졌던 모습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는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연합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둘째, 각자의 역할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 등장한 영웅들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아직 자신의 역할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찾아내고 그 역할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셋째,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인류의 거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면서도 그 변화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낡은 틀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용기를 가질 때 더 나은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라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희망은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레이엄 올리버 버넷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과 가능성을 일깨우는 경고이자 격려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의 일부이며 그 변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맡은 바 각자 빛을 비추어야 하며 그 빛이 모여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을 들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의 카림
이들이 그 강물을 역류시키고 오히려 높은 곳을 향해 치솟는다. 이 말은 정치 경제적 약소국이 강국이 되거나 사회적 약자라 불렸던 이들이 새로운 리더층으로 부상함을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가 떠올렸던 대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동양의 작은 반도 국가로 알려졌지만 2025년 이후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는 견해였죠. 남미 안데스 산맥의 신비주의자 라파엘 데라 로사. 라파엘 데라 로사는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토착 신앙 전통과 16세기 이후 유입된 유럽의 신비주의 기법을 융합해 독특한 운세 해석법을 발전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안데스의 신령과 대화하여 얻은 계시를 바탕으로 미래의 큰 흐름을 예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전환기의 진원은 동방에 있다. 라파엘은 오래전부터 동방, 그 중에서도 인간의 숨겨진 에너지가 가장 농축된 땅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아시아의 한반도를 언급하며 언젠가 인류가 영적 황금 시대로 접어드는 문을 이 민족이 열 것이라 했습니다. 2025년 물질과 영성이 결합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라파엘은 2025년 이후 세계가 물질 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을 거쳐 정신적, 영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시대로 들어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설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는데 해석가들은 그 이유가 한국인 고유의 공동체 의식 및 조상 숭배와 전통 의례가 갖는 영성 때문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라파엘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해야만 대전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자연을 단순한 자원, 소모품으로만 여겨왔기에 균형이 파괴되었으며 2025년을 전후해 그 부작용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자연은 결코 인간에게만 필요한 도구가 아니다. 자연은 스스로의 이치를 통해 인간에게 신호를 보낸다. 2025년에 그 신호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며 준비된 이들은 기회를, 준비되지 못한 이들은 재앙을 맞이한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운세는 없으며 대전환기를 맞이할 태세를 갖춘 이들에게만 새로운 활로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한국의 타너스님, 이제 한국의 예언가이자 불교 사상가인 타너스님의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타너스님은 생전에 불경 번역과 유불선을 아우르는 해박한 지식으로 존경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여러 말씀 중 미래에 관한 예견들은 나름의 독특한 구조와 상징성을 갖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은 동양, 특히 한반도가 장차 세계 문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동방등명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경제적으로 부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기반에서 새로운 질서를 열어나간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한국의 역사가 오히려 고난 속에 숨어있는 깨달음을 키워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된 지혜가 세계가 혼란스러운 분기점에 도달했을 때 꽃피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불교를 중심으로 동양의 전통사상, 즉 유학 도교의 정수가 함께 부상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21세기 초반에 그 흐름이 본격화되며 한반도가 동양 사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요지였습니다. 타너스님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한 것은 아닙니다. 대전환기에는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며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존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동맹과 갈등 구조가 재편된다. 정신적 가치가 부상함에 따라 구세대의 낡은 관념과 신세대의
안데스의 라파엘 데라 로사 그리고 명성이 높았던 타너스님을 중심으로 2025년을 둘러싼 다양한 예언과 운세적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구의 미래와 인류의 길을 직관해왔고 공교롭게도 천지가 뒤집히는 대전환이라는 공통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을 주목했으며 그 이유는 높은 영성, 공동체 정신, 역사적 고난을 통해 축적된 내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국운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는 보장이 아닙니다. 예언가들의 말이 다소 극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가치와 질서가 재정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흐름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혹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미래가 반드시 비극적 재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류 문명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세라는 것이 그렇듯 같은 별자리를 가지고 태어나도 누구는 기회를 잡아 성공하고 누구는 제자리에 머무르곤 합니다. 결국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와 어떤 태도로 변화에 임하느냐이겠지요. 대전환의 문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분별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토대를 다져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질수록 명상, 수행, 전통, 의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변과의 협력, 상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태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다라는 자만보다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겸손함으로 국제사회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불과 몇 달 뒤, 아니 어쩌면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져 세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기후나 재앙의 형태일 수도 있고 역사를 갈라놓을 충돌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혹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인류는 언젠가 그 거대한 흐름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다양한 예언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황당해 보이더라도 카림 코바와 라파엘 데라 로사 그리고 타너스님을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온 영적 성장과 가치 전복의 시대는 어쩌면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준비할 것인지. 예언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예측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2025년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해도 예언가들이 전한 메시지가 던져주는 통찰과 질문은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성찰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두가 대전환기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시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은 결국 깨어있는 마음과 함께 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법이니까요. 2025년 대전환의 물결이 다가온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며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다. 이제 우리의 준비가 그 대전환의 행방을 가를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예언 및 계시들과 고대의 예언들을 모두 종합해서 연구하다 보니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25년 한국에 나타날 것이라 예언되었던 진짜 영웅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길고 복잡할 수 있으니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1부 대전환이 시작되는 징후들. 지구 자전축의 변화와 기후 이상. 최근 들어 과학계에서는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1년 동안 지구가 약 10m씩 흔들리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루의 길이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곤 했습니다. 지구가 조금씩 삐딱해진다면 당장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기후 변동과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기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인류의 식량 생산, 산업 구조, 국제 질서 등이 유지될 텐데 만약 지구 자전축의 변화가 극단적인 기후를 유발한다면 어떨까요? 폭염과 가뭄 혹은 한파와 폭우가 극단적으로 교차하며 세계 각국이 자연재해에 휩쓸리는 시나리오는 이미 비현실적 공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산불과 홍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죠. 바로 이런 과학적, 물리적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구가 스스로 새 질서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인류가 대변혁을 맞는다라는 예언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중세시대 시계 종말론이라고 비웃지만 또 다른 이들은 과학적 사실과 예언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미스터리와 운세의 교집합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의 첫 포문은 과연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변화인가 아니면 커다란 흐름의 시작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가들은 이 시기를 2025년 전으로 못 박아왔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예언과 글로벌 위기, 지구 환경 변화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유행했던 코로나는 이미 전 세계를 한 차례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고 아직도 그 여파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브랜든 빅스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2025년 예언과 결부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 충격적이었던 것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치명률이 코로나19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미국이 다시 한번 봉쇄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모든 물자와 생활 필수품이 동인하며 사회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다 라는 무시무시한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물론 이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세계적 전염병의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해 인류를 위협해왔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브랜든 빅스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예언가들의 기록에도 커다란 역병이 온 나라를 덮쳐 막대한 사상자가 나온 뒤에야 새로운 영웅이 등장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은 슬슬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예언가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바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펼쳐볼까 합니다. 2부 동양의 세거장 예언가와 탄어 스님 1. 메이 엠펑의 시선 17세기 중국에서 본 2025년 먼저 중국의 예언가인 메이 엠펑 그는 17세기 무렵 명나라가 몰락하고 청나라가 대도하던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혼란을 겪었고 정치적 격변 속에서 미래를 통찰하려 노력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의 예언서로 추정되는 문헌을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큰 변혁이 동방의 반도에서 시작되리니 이는 800년 만에 찾아오는 대운의 시작점이다. 라는 언급인데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후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으나 해석자들은 이를 21세기 중반 전으로 추정해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메이 엠펑이 7번째 날에 전쟁이 멈추고 붉은 태양이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다고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일종의 상징이나 비유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언급할 남사고와 정북창의 예언 역시 7일이라는 기간을 강조하고 있으니 우연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메이 엠펑이 한반도를 오랫동안 분열된 나라가 결국 세계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라고 묘사한 부분 또한 흥미롭습니다. 명, 청교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는 그냥 작은 변방 국가로 인식되었을 텐데 정작 예언 속에서는 마치 핵심 무대처럼 그려진다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2025년 무렵 혹은 그 이후에 한국에서 벌어질 대사건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남사고와 정북창 다음으로 조선시대 예언가 중 가장 유명한 인물 둘을 언급해야겠습니다. 남사고와 정북창입니다. 남사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과 전승이 많지만 한설야, 남사고 비결 등으로 유명해진 예언집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의 예언 속에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많습니다. 붉은 달 아래 흰옷을 입은 이가 나타나리니 이때가 곧 용이 무트로 솟구치는 시기다. 라는 대목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통일이나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되곤 합니다. 거기에다 7째 날이 지나면 바람이 뒤집히고 온 백성은 새 하늘을 보게 되리라.
라는 문장은 앞서 이야기한 메이엠펑의 7일 전쟁과 묘하게 오버랩됩니다. 과연 이 7일이라는 기간이 단순한 상징일까? 아니면 실제로 짧고 강력한 어떤 충돌, 예컨대 군사적 충돌이 7일 만에 종식되는 상황을 예견하는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히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정신적 혼란을 말하는 것일까?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어쨌든 이들이 동일한 흐름을 짚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북창은 그 예언의 신비로움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됩니다. 그는 별자리를 연구하지도 않았고 풍수지리를 파지 않았는데도 마치 귀신이 곁에서 속삭이는 듯한 도취감으로 큰 혼란이 닥친 뒤 동방에서 흰옷 입은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를 해하려 하는 모든 세력은 땅에 엎드러진다. 라는 스산한 예언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일부 문헌에서는 이를 성인의 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북창은 특히 조선의 국군에 대한 언급을 많이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세가 될 때에야 진짜 을사년의 저주가 끝나고 뿌리 깊은 분열이 해소되리라. 는 구절도 자주 회자됩니다. 이 을사년이라는 표현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을사년이 1905년 을사늑약과 연결되어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사실상 허용한 굴욕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을사년의 기운이 이제야 비로소 끝나면서 2025년 이후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식의 해석도 있죠. 하지만 이런 해석은 기록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을사년의 숙명이 풀려야 조선이 온전한 나라가 된다. 라는 한 문장이 예언집 여러 곳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21세기 중 특정 연도로 비정된다는 거죠. 3. 탄어 스님의 경고, 백일의 어둠과 한반도의 역할. 조금 더 가까운 현대에 와서는 불교계의 큰 스승이었던 탄어 스님의 예언도 화제가 됩니다. 탄어 스님은 대한민국이 800년 만에 대운을 맞이하겠으나 그 전에 100일 동안 어둠을 겪는다. 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탄어 스님 하면 어려운 불경 해설자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의 남긴 말 중에는 미래에 관한 통찰이 꽤 많습니다. 2025년 무렵 통일이 온다. 그 전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혼란 등 100일 정도의 큰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면 한국이 세계의 중심축이 된다. 물론 기록에 따라 구체적인 시점이 2025년인지 아니면 조금 앞뒤로 다른 해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탄어 스님의 발언 2025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탄어 스님이 말한 100일간의 어둠이라는 표현이 브랜든 빅스가 말한 20일 이상 봉쇄 조치 혹은 더 길어질지도 모르는 극단적 사회 봉쇄와 오묘하게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00일과 20일은 수치가 다르지만 상징적으로 약 3개월 이상 이어지는 극심한 혼란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탄어 스님을 포함해 메이엠펑, 남사고, 정북창 등은 공통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운과 미래가 폭발적으로 변하는 시점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놀랍도록 2025년 전후라는 예측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바이러스, 지구 자전축 변화, 기후 이상이 겹쳐 있다면 그 혼란은 말 그대로 전방위적이 되겠죠. 3부 2025년 그리고 한국에 나타날 영웅의 정체는 1. 왜 영웅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예언이나 미스터리한 기록을 종합해보면 전쟁, 역병, 기후 대위기 같은 초유의 혼란에 맞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동양의 옛 예언서들은 이 인물을 흰옷을 입은 자 혹은 파수꾼, 지도자 등으로 불렀고 현대판 예언가들도 권능의 지도자가 등장한다 또는 새로운 영웅이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웅을 정치 지도자, 즉 대통령이나 군주 같은 존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 영웅은 결코 전형적인 정치인이나 무력 지도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할 인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브랜든 빅스는 신의 보호막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기적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무너진 사회 질서를 재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죠. 탄어 스님도 권능의 지도자에 대해 언급했다는 설이 있듯이 결코 과거의 형태와는 다른 리더상일 수 있습니다. 2. 예언자들이 말하는 2025년 영웅의 특징. 첫째, 과거의 틀을 깨고 나온다. 기존 정치판이나 권력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둘째, 스스로는 권력욕이나 재물욕이 없어 오직 대의를 위해 움직인다. 셋째, 군중이 그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처음에는 엉뚱한 사람 정도로 치부되거나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 넷째, 국제적 혼란 속에서 뜻밖의 돌파구를 열어 보인다. 다섯째, 신적인 보호나 영감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 5가지 특징 중 일부는 마치 전설이나 신화에서 말하는 영웅 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든 동양의 고대 신화든 혼란기가 극에 달했을 때 출현하는 영웅이나 구원자는 늘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위기가 닥치면 영웅이 나타난다는 스토리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누가 영웅이 될 것인가를 궁금해합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은 무명이지만 머지않아 놀라운 행보를 보일 새로운 리더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남사고 정북창의 예언을 따르는 분들은 흰옷 입은 자가 백성을 구한다는 표현에 비추어 한국의 전통적 상징을 몸에 두른 인물이 통일과 제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3. 예언 속 영웅은 이미 우리 곁에 있을까? 아직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실제 정치, 경제, 사회적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결정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글로벌 질서는 과거의 냉전 체제와 또 다른 양상으로 재편되려 합니다. 기축통화나 경제 패권의 중심지 변경, 신기술 경쟁 그리고 점차 커져가는 안보 위기 등등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뉴스들 투성이입니다. 혹자는 현재 한국에는 그런 영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대를 바꾼 인물들은 대개 혼돈의 절정에서야 비로소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대중에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조롱받는 경우도 많았죠. 동시에 영웅은 개인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각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2025년에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열망하고 그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인물이 나타나면 그 자체가 국가 차원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민주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고도로 발달하여 국민이 스스로 영웅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4부, 예언들이 교차하는 대전환의 해. 자, 그럼 정말 2025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예언과 미스터리 요소를 종합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적, 우주적 측면, 자전축 변화, 기후위기,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 지구가 스스로 변환기에 진입하면 대형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정치, 군사적 측면, 동아시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나 잠재적 군사 충돌. 여러 예언에서 7일간의 전쟁, 붉은 달, 하늘에서 내리는 불길 등의 표현이 등장. 빠르게 시작되어 단기간에 끝나지만 파급 효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충돌 양상. 한반도의 국군, 분단 상태를 청산하고 통일 내지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결정적 시기가 2025년 전후라는 견해. 타너 스님의 100일간의 어둠 후에 찾아오는 빛, 남사고 정북창 메이 옌펑의 800년 만에 대운, 새로운 영웅, 지도자의 등장. 기존의 권력 구조와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 또는 구원자적 인물. 전통적 군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재앙을 극복하도록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도자. 한국 한반도에서 이러한 영웅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많음. 종합해보면 2025년은 단순히 달력의 연도가 아니라 인류 문명이 전환을 맞이하는 분수령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시점에 무언가 거대한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재앙의 전조가 나타나면서 급박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죠. 동시에 한국이 놀라운 부흥을 맞거나 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반복되어 나오니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5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준비.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막연히 신경 쓰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대개는 그러면 안 된다고들 말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고 감상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또 좋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라는 경고라는 것이죠. 지구 자전축 변화와 기후위기에 대비하려면
우리의 생활이나 산업 구조를 조금씩 친환경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글로벌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치료제 개발과 의료 인프라를 늘리는 등 대처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지요.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있는 동아시아 정세에는 조금 더 유연하고도 평화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운이 좋아진다거나 2025년 예언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극단적 분열이나 내부 갈등에 휩쓸리지 않고 단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역학사주 분야에서도 2025년을 주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간지지의 흐름상 2025년이 이전의 주기를 청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역학을 맹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운세 관점도 다각도로 겹치다 보니 더욱이 2025년이 미스터리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이 예언대로 될 테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많은 예언서나 영적 지도자들은 경고하듯 말해왔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흐름을 알면 그 길을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혹시 예언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6부 또 하나의 예언 2025년 진짜 한국을 살릴 영웅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메이앤펑, 남사고, 정북창 그리고 타너 스님, 브랜든 빅스 등 다양한 예언을 살펴보며 2025년 예언의 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해 보려 합니다. 바로 2025년에 진짜 한국을 살릴 영웅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또 다른 관점입니다. 이 예언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나 신비주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예언을 현대판 점성술사 혹은 서양 쪽 예언가 그룹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2025년을 전후로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위기 또는 국내 대혼란이 한번 크게 폭발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권력자는 이 위기를 타개하지 못한다. 뜻밖의 인물이 기존 제도권 밖에서 빠른 속도로 부상한다. 이 인물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한다. 재정과 외교, 군사적 판단 등에서 기존 관료들과 완전히 다른 구상력을 제시하여 오히려 다급한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 결국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무렵 사람들은 이 인물을 한국을 살린 영웅으로 부르게 된다. 믿거나 말거나의 스토리 같습니다. 기존 정계 인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전혀 생뚱맞은 사회운동가, 기술혁신가, 종교계 인물일 수도 있고 혹은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언은 특히 청년층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쏠린다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20대, 40대 계층에서 크게 일어날 것을 가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동양 예언 속 키노 딥은 존재 혹은 새로운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현실에 구현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지 해외 오컬트 또는 인터넷 밈 같은 취급을 받다가 실제로는 그냥 유야무야 사라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에 흥미를 갖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이미 여러 번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운동, 경제 성장, K-팝과 K-드라마, IT 벤처 붐 등등 사회적 동력이 폭발할 때 신선한 에너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온다면 어딘가에서 전에 없던 영웅이 등장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과 질문. 이제 이야기를 맺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예언들을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황당무계하다고 느껴지는 대목도 있었을 것이고 이건 심상치 않다 싶은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예언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나 조건부이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예언들이 가리키는 2025년이라는 해는 지구 자전축 변화나 기후위기,
코로나 이후 재편되는 세계 질서 그리고 국내외 정치적 격변 등과 맞물려 훨씬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말 큰 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고 그 폭풍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의 말처럼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바꿀 선택권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서를 하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울 속에서 비친 우리의 현재 모습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면 바로 그 지점을 고쳐 나가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2025년을 살아남고 더 나아가 번영으로 이끌 영웅은 거창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언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면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이 새롭게 보이는 법입니다. 누가 합니까? 정말로 혼돈의 시기에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 한국과 세계를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시작할 때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길고 복잡할 수 있으니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어떠셨나요? 2025년 예언이 단순히 괴담이 아니라 나름의 역사적 맥락과 여러 예언자들의 기록 그리고 현대 과학적 발견까지 엮여 있다는 점이 흥미로우셨는지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뉴스나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조금은 비주류적이고 신비로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미스터리가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맹신할 필요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예언을 진지하게 성찰함으로써 미래를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계기가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2025년을 맞이한 현재 뉴스에서 들리는 지구적 재앙, 전쟁 위기, 새로운 바이러스의 가능성 등은 이미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구구는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영웅이 진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영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답은 시간이 지나야 확실히 알게 되겠지요. 그래도 중요한 건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오래된 진리입니다. 예언은 경고이자 안내서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몫입니다. 혹시 중간중간 다소 어렵거나 낯선 표현이 있었더라도 지금까지 흥미롭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